안녕하세요. 자극적인 인문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옛날 신문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신문이 인문학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신문은 정말 인문학이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문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되는데, 저는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님의 인문학 정의 방식에 동의합니다. EBS 인문학 특강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최진석 교수님에 따르면 인문학 할 때 그 인문은 바로 사람이 그리는 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해온 큰 흐름, 인간이 그려온 그 흐름과 무늬,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정의가 가장 합리적이고 동의할 만한 정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도 인간이 그려오는 무늬, 인간이 그 속에 존재해온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 앞으로 옛날 신문을 콘텐츠 소재로 자주 사용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옛날 신문 읽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보급된 개인용 컴퓨터 광고들을, 신문 광고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년대 중후반에 애플이 등장하죠. 개인용 컴퓨터 애플. 그 이전까지는 개인용 컴퓨터라는 말이 없었죠. 다 연구소나 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대형 컴퓨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애플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NEC, 샤프, 파나소닉, 산요, 이런 당시에 잘 나가던 일본의 전자회사에서 다양한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지는데요. 퍼스널 컴퓨터라는 용어도 이때 생겼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용어였고요. 줄여서 퍼스컴이라고 했죠. 오늘 이제 신문 광고로 이제 만나볼 80년대 초에 등장했던 국산 개인용 컴퓨터들이 사실 이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막 쏟아져 나왔던 일본의 제품들을 카피한 겁니다. 모양만 조금 바꾸는 수준에서 이제 한 90% 이상 카피한 건데, 그럼에도 이제 광고할 때는 마치 자체 개발한 것처럼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니까 가능한 일이죠. 지금은 어림없는 일이고, 요 당시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고요.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같은 그 지식백과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신문에 보시듯이 80년대 그 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이 집권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제 좀 정통성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집권한 정권들이 대부분 굉장히 의욕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도 82년, 83년 무렵에 정보산업 육성법을 이제 제정을 하고, 기술지능 확대회의, 군사정권다운 그런 용어인데, 기술지능 확대회의를 통해서 5년간 이 분야에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세부 시책 중에 하나가 바로 각급 학교, 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전국 중고등학교에 개인용 컴퓨터 5,000대를 보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5,000대라는 숫자가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숫자였고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예. 또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5,000대라도 시작을 하면 보통 민간 분야에서 수요가 또 폭발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해 84년 연말에 보면 또 엄청난 컴퓨터가 팔리고 또 보급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국가가 직접 예산으로 5,000대를
사서 학교에 이제 보급하는 거니까 납품할 업체가 필요한데, 5,000대 컴퓨터를 각 1,000대씩 5개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되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금성전자, 현재 LG전자죠. 그리고 삼보컴퓨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효성컴퓨터로 이름이 바뀌는데 동양나일론, 또 하나가 한국상혁인가요? 뭐 있습니다. 그렇게 5개 업체가 1,000대씩 납품할 그 업체로 결정이 됩니다. 요때 이제 83년은 제가 국민학교 4학년이었는데, 서울이 아니고 뭐 지방이었는데도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뭐 특별활동 시간에도 막 하고, 그 이전과 비교해서는 뭐 갑자기 이제 컴퓨터 안 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관심이 크게 늘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삼성전자, 금성전자 그 큰 대리점에 가면 그 컴퓨터들 막 주력으로 밀던 컴퓨터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정말 갖고 싶었죠. 근데 이제 가격이 기종에 따라서는 아버지 한 달 월급을 다 쏟아부어도 못 사는 것도 있고, 지금 기준으로 해도 뭐 100만원, 2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으니까 사실 뭐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해도 컴퓨터로 그 개인용 컴퓨터를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뭐 게임 말고는 뭐 지금처럼 오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뭐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편이 됐었어도 부모님이 사주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컴퓨터 뭐 교육 시간에 보면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쳤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요즘은 뭐 일부러 코딩 교육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 인식이 좀 다르고 정말 필요해서 코딩 교육을 하는데, 당시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쳤던 게 딱히 할 게 없었어요, 컴퓨터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많이 주로 가르쳤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무튼 저도 이제 그때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80년대 초에 신문 광고를 했던, 신문 광고에 나오던 그 컴퓨터 광고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하고 뭐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추억에 한번 잠겨 보시고, 나이가 더 어리신 분들은 옛날에 이런 컴퓨터들이 우리나라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나보실까요? 자, 광고 한번 보실까요? 자, 금성 페미콤 시리즈 광고네요. 페미콤 30, 100, 150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름만 시리즈지 세대가 전혀 호환 안 되는, 다 따로따로 카피한 컴퓨터였습니다. 자, 페미콤 150의 광고 모델은 돌아가신 고우영 화백이시네요. 페미콤 100 광고 모델은 당시 호랑이 선생님이 나왔던 이만성 씨 같습니다. 초보자용 컴퓨터, 뭐 교육용 컴퓨터. 페미콤 100이 가장 비쌌네요. 150이 가장 비쌀 줄 알았는데. 자, 요건 이제 다른 신문 광고. 페미콤 시리즈 광고였고요. 특색이 이제 페미콤 150은 전문가용, 페미콤 100은 교육용, 페미콤 30은 초보자용. 근데 가격은 페미콤 100이 가장 비싸고, 애초에 뭐 서로 시리즈라고 불릴 만한 연결성은 없다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초보자용 컴퓨터, 쉬웠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일단 기능이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 베이직 교육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금성의 페미콤 시리즈 광고. 페미콤 100이 가장 비쌌습니다. 자, 페미콤 100, 페미콤 80.
MSX 기종이었습니다. 이건 약간 번외처럼. MSX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일본의 컴퓨터 업체들이 서로 공동으로 참여해서 만든 일종의 컴퓨터 규약이었는데 주로 게임용 소프트웨어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우전자에서 나왔던 IQ1000, IQ2000이 MSX 기종으로는 가장 유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뭐 장점들이 나와 있고요. 전자펜 부착 기능, 요게 또 좀 특이하네요. MSX 당시에 굉장히 또 인기를 끌어서 각 회사마다 MSX 기종은 다 있었습니다. 자, 이건 페미컴 150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런 광고였고요. 주로 뭐 게임용이고 이 프로그램들은 자체 개발한 건 아니고 이 페미컴 150의 원본이 되었던 일본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던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갖고 왔거나 뭐 조금 손봤거나 그럴 겁니다. 뭐 하드웨어도 베꼈고 소프트웨어도 베낀 거죠. 네,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 별매. 자, 뭐 대부분 뭐 게임용인데 테이프 매체는 한 2,000원대, 롬팩은 뭐 거의 10배인 24,000원대. 문페트롤 오락실 게임이었는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뭐 교육용, 뭐 생활관리용. 자, 페미컴 150 광고네요. 자, 롬팩을 어떤 걸 끼냐에 따라서 뭐 다른 용도의 베이직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광고인데 장점보다는 뭐 단점이 많았을 겁니다. 자체 롬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라이벌이었던 삼성 퍼스컴 SPC1000. SPC1000이 요즘 언어로 말하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었습니다. 삼성 컴퓨터에. 이것도 하위 기종도 있었고요. 광고 문구는 다 비슷해요. 업체마다. 교육용, 아빠 사무용, 업무와 뭐 가게 관리용, 요런 뭐 천편일률적인 광고 문구가 다 업체마다 비슷했고요. 가격이 꽤 세네요. 자, 당시 50만원대면 오늘날에 한번 200만원, 300만원 했을 겁니다.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 300 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비쌌던 거죠. 자, 여기 이제 SPC1000의 하위 모델인 SPC500 한글도 나온다는 광고하네요. 당시 한글을 지원한다는 건 굉장한 기능이었어요. 예, 뭐 자랑할 만한 기능이었고, 요거는 이제 절반 정도인 23만 8천원 정도의 가격. 요때 말하는 교육용은 지금 교육용하고 좀 다르고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주로 배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 퍼스컴에서 소프트웨어가 많다. 아까 페미컴 150 소프트웨어들 광고하는 것처럼 이것도 뭐 일본에서 돌아가던 그 소프트웨어를 헌버전 하거나 조금 손본 그런 소프트웨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주로 게임용, 뭐 학습용, 뭐 사무용. 예, 또 이렇게 한글이 잘 나온다는 것도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요. 가격이 조금 내렸네요. 아까는 49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뭐 프린터도 연결할 수 있다. 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장성에 대한 광고. 네. 그리고 당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경시대회 공모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공모전에 응모됐던 프로그램도 순수한 오리지널이 아니고 그 이제 해당 컴퓨터의 원본이었던 일본 컴퓨터에서 돌아가던 소프트웨어를 조금 손봐서 이렇게 제출해서 상금 타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 컴퓨터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대회에 응모했는데 순수 창작품은 거의 없었다. 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이렇게라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당시 이제 업체 상황을 알 수 있고, 요거는 효성 하이콘 8이라고 5,000대 납품했던 5개 업체 중에 효성 컴퓨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동양나이론이라는 회사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효성그룹이니까요. 효성 컴퓨터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나중에 당시에는 동양나이론이라는 회사로 운영됐습니다. 광고 문구도 다 비슷해요. 뭐 교육용, 아빠 업무용, 엄마 가계부용, 비슷한 광고를 했는데 뭐 삼성이나 금성에 비해서는 광고 물량이 뭐 압도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000대는 뭐 국가가 다 사줬으니까 다 팔긴 했을 거예요. 금성전자도 이렇게 공모전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확보를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들도 다 그래서 뭐 베꼈겠죠. 예. 이렇게 삼성이 금성보다는 공모전을 더 활발히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프린터 광고도 깨알같이 이렇게 하네요. 예. 아래에는 이제 페미컴 시리즈 제품들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83년 연말에 그 학교에 납품된 보급된 5,000대 컴퓨터에 대한 이제 평가 뉴스입니다. 성능은 어떻고 뭐 어떤 그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 살 때는 뭐 기억 용량이나 연결 기능 확장성 확인을 꼭 해라. 너무 싼 거는 기억 용량도 적고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런 AS는 대기업이 믿을 만해. 뭐 하나만 한 말이에요. 저런 건. 예, 이렇게 각 그 5개사 기종에 대한 그 평가 매트릭스. 삼성이 가장 높은 점수고, 그 다음 삼보, 금성, 동양나이론이 가장 기능이 안 좋았네요. 네, 확장성도 적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예, 좋은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문 광고 속에 나타난 개인용 컴퓨터, 80년대 초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의 고고학이라는 차원에서 옛날 신문 자료 중에서 이제 재밌는 컨셉들을 골라서 또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